바로 화면을 켤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이 초록색도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좀 짙은 초록색이 좀 많이 보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올라왔네요. 조금 더. 비트코인도 살짝 더 올라왔고, 이더리움이 지금 짙은 초록색으로 5%가 지금 넘어가지고 이더리움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다. 그러니까 가격은 한 $20 정도 더 올라온 상태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전보다도 조금은 더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이 이 기술적 반등이냐 찐 반등이냐 그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로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114K에 딱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8K대에 있다. 그래서 결국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찐 반등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오늘에서는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부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현재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리플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그 지지대, 그 강력한 지지선의 그 가격이 한 2.7달러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2.7달러는 뭐 얼마 전에 그 조정장 이후로는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더니만 지금 이제 2.9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최근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떠하느냐? 어제 제가 10월 1일 라이브 방송에서 115K를 넘어서 116K를 돌파한다면 장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116K와 118K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만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먼저 W자 패턴 4시간봉, 일봉 채널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W자 패턴을 보시게 되면 어제만 해도 딱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114K 요 자리. 그래서 제가 어제만 해도 지금 현재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그 자리가 이 114K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냐 찐 반등이냐의 갈림길 0.618.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0.618 자리까지 딱 반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황금 비율,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지금 반등이 딱 나와서 이제 이게 일봉이니까 3일간 이제 머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었다가 이제 진짜 찐 반등이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면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아니라 제가 채널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가격을 말씀드렸죠. 116K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는 이 116K와 요 이제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는 117.9K, 여기도 이제 0.618 자리였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는지 지켜보자 해서 116K, 118K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뚫고 지금 118.9K, 그러니까 한때는 119.5K까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119.5K까지. 그러다가 살짝 밀려서 지금 현재는 118.9K다. 근데 저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때 처음에 고점 찍고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W자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날을 보고서는 여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패턴을 보고서 이제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정말 W자 패턴을 그대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이제 뭐 분석가들의 분석 다 보는데 이 W자 패턴을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군가를 뭐 보고서 뭐 그대로 뭐 옮기고 그런 전이 아니고 저도 매일 이제 쳐다보니까 뭐 그런 게 보이고 하면은 이런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근데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말한 대로 이렇게 흐를까? 정말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시간 봉을 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1차 지대를 이제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 그러면서 고점을 어디까지 찍었느냐? 요 실질 저항대라고 했었던 요 선을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했어요. 실질 저항대가 뭐 지금 그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그었던 요 선이거든요. 예전에 여기에 막혀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항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120K 실질적인 저항대 그어놨는데 정확하게 지금 실질적인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항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109.4K, 지금 실질적으로 딱 찍은 것도 119.4K인데 어쨌든 정확히 터치를 하고 실질적인 저항대니까 여기를 뚫게 되면은 120K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20K 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20K를 뚫어내고 120K의 지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4시간 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지금 7월달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때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고 하락을 하면서 이 W자 패턴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저항대를 제가 박스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요 핵심 저항대, 요 주황색 박스권에 진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저항대 박스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고 내려가는 것, 그거 플러스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가 딱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상단이 120K거든요. 120K를 돌파한 후 120K를 지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120K가 계속 이 120K에서 도전을 하다가 뚫지 못하고 이때 이제 뚫었거든요. 뚫으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썼는데, 근데 이때가 충격의 그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 충격의 PPI가 나오게 되면서 확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120K에서 머물렀던 적이 이때 하루밖에 없었다. 이때 8월 13일 하루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0K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고 나서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저는 찍으러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이 채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가 그 채널을 돌파하기 전이었는데 116K 여기 그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채널을 뚫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채널을 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지금 이때가 지금 뭐 5월달, 이제 7월달 상승 나오기 전에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다가 돌파하니까 이런 상승이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여기에서 계속 하락세경으로 가다가 결국엔 떨궜어요. 결국엔 떨구면서 이제 4월달에 바닥을 찍는 이런 또 하락 채널을 보였는데 결국엔 상방으로 뚫어내니까 이런 큰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됐다. 이때보다 지금 이때하고 조금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때 같은 경우는 하락 채널의 하단 가격을, 그러니까 그 하단을 터치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터치하고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그대로 갈 거다라고, 뭐 이때와 뭐 아주 그대로 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이때 그 상승폭이 이때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닥을 찍고 가는 것보다 일단 하단을 찍지 않고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좀 더 상승폭이 크지 않나 라는 것을 저는 좀 긍정적인 그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여기서 사상 최고가 찍고 살짝 찍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찔끔 올라가고 이제 다시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차례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은 매우 잘 순항을 하고 있다. 매우 잘 순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현 시점 알트코인은 어떠하느냐, 알트코인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 이더리움, 토털2, 토털3, 아더스 시총까지 해가지고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봉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흘, 나흘 전부터 해서 이 51선을 다시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51선이 다시 뚫리면서 비트 도미가 여전히 이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이때 바닥을 찍고 나서 아직도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도미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직 알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알트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비트 도미를 좀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를 넘지 않으면 하방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결국엔 지금 넘어갔어요. 여기는 넘어갔고, 그렇다면은 지금 요때도 이제 박스권은 보이고 있다가 하방으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선을 또 쭉 그어보니까 지금 요 선에 지금 딱딱 닿아가지고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승 추세도 계속 깨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알트들이 본격적인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만 넘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 보니까 59.2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이더리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 이더리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어제 일봉을 보시면 어제 일봉이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단기 하락 추세를. 근데 오늘은 돌파를 했죠. 오늘은 살짝 돌파를 했는데, 근데 지금 돌파를 한 것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일봉이 하루가 넘어가니까 하락 추세는 이제 이 화살표는 아래를 가고 있고, 이 이더리움은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좀 더 낮은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살짝 벗어났지만 상승으로 돌파했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돌파를 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파란색 선이 21선인데 21선 위로는 살짝 넘어섰지만 이 주황색 선, 요것이 51선입니다. 근데 51선은 아직 이 저항에 막혀 있다. 그래서 21선 위로는 올라섰지만 아직 51선은 그 저항에 막혀 있다.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은 그 하락 추세를 넘어섰는데 이더리움은 단기 하락 추세선조차 이제 막 벗어났다. 그러면서 51선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51선을 우선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죠.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또 후퇴한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51선을 넘을랑 말랑 도전하고 있는 그 순서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목표로는 하락 채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가 지금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이때잖아요. 그럼 이때를 쭉 그어서 여기 고점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바닥 가격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면은 딱 하락 채널이 또 그려집니다. 그죠? 하락 채널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쭉 그은 여기를 돌파를 한 거거든요. 이 하락 채널을. 그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단기 하락 추세도 이제 막 조금 벗어났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그 시점은 아직 이만큼 거리가 남았다. 아직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이 51선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락 채널을 돌파할 때,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650을 넘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4,700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더리움 역시 하락 채널을 돌파하게 되면 의미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더리움이 이 단기 하락 추세뿐만 아니라 51선뿐만 아니라 하락 채널도 넘어서게 되는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떠하느냐, 토털2를 볼게요. 토털2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시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도 지금 7월 달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13일간에 약 한 14% 정도의 조정을 겪으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토털2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날짜 13일 동안 마이너스 14% 정도의 이런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조정이 끝났다라는 뭐 완벽한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요건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21선까지 이제 51선, 21선을 한 번에 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요 분홍색 선이 작년 12월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고점을 넘어서서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이제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꼬꾸라졌다가 이제 다시 이 12월 요 고점을 넘어설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올타임 하이 요 선을 넘어서 이제 이때는 살짝 찍긴 했어요, 고점으로.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한 토털2가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2021년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 진정한 포모 영역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요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9월 24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이 큰 그림이 딱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컵앤 핸들 요 패턴,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이 오리지널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컵을 그리고 이제 핸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돌파가 나오는 요런 컵앤 핸들 패턴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토털2. 그래서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요것이 토털2, 마찬가지 토털2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한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한 요런 또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외한 토털2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상승 추세, 오리진의 상승 추세가 있었다가 이제 큰 컵 모양을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그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거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현재 2025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시계열이 엄청 긴 패턴으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패턴이 긴, 이게 시계열이 긴 패턴이라면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가야겠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토털3 또 보시게 되면 뭐 비슷해요.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51선은 깨질 않았었거든요. 토털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제외하니까 최근에 이더리움이 좀 많이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빼고 다른 이제 코인을 보게 되면은 51선을 깨지 않은 흐름에서 어제로 21선까지 올라서게 됐다. 그래서 지금 토털3 같은 경우는
2021년 최고점을 이미 이제 넘어섰고 작년 12월 고점 여기를 넘어서야지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 토탈3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기준에서 한 4.5니까 뭐 토탈2도 한 5%대고 얘도 한 4.5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5%대만 상승을 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토탈2 이걸 말씀 안 드렸군요. 보시면 토탈2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정배열로 봤을 때 21선, 51선, 121선, 301선, 201선인데 얘가 지금 얘네 둘이 정배열이 아직 안 됐어요. 골든크로스가 안 나왔는데 현재 추세라면 10월 달쯤에 골든크로스가 예상이 된다 했는데 그걸 한 10월 한 말쯤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맞닿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완벽한 정배열이 지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완벽한 정배열이다 라고 보여지고 토탈3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 50, 120, 300, 200인데 거의 지금 맞닿은 상태이니까 토탈3도 곧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토탈3도 마찬가지로 컵앤핸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거거든요. 토탈3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 나오고 큰 컵 모양 그리고 핸들 나오고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포모장으로 가는 그 영역이다.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럴 때가 아니라 여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더스 코인, 그러니까 아더스는 시총 상위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을 이 아더스 시총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갈 길이 제일 먼 게 아더스 시총이다. 그러니까 작년 3월의 고점, 여기도 작년 3월의 고점도 아직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단기 이 저항대도 지금 너물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아직 단기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7월 달에 찍은 이때 저항대를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넘어설랑말랑. 그래서 지금 뭐 21선, 51선 단기 추세선 위로는 다 올라온 상황이지만 현재 121선, 또 301선, 201선. 그러니까 이제서야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죠? 이제서야 121선과 301선이 골든크로스가 됐고 이 121선 이제 원래 위치에 왔고 301선과 201선이 서로 이제 뒤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것도 아마 한 10월 말쯤이나 아니면 11월 안에는 되겠죠. 11월 안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배열을 만들려고 점점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작년 3월 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14% 정도 상승을 해야 되고 작년 12월 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려 40%, 그리고 2021년 올타임 하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55%, 그러니까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하면은 아직도 한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상위 10개 코인이 지금 알트코인 그나마 오른 것도 끌어올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비메이저 알트들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더스가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미 대선 때 분위기만 타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훅 올라갑니다. 분위기만 타면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어쨌든 올라가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거고 한번 분위기가 딱 불붙는다 하면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021년 올타임 하이까지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내가 뭐 기회를 찾고 싶다. 그런다면은 저는 아더스에서 기회가 더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월 첫날부터 의미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제 나왔다,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직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더리움에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지금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어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8월달, 9월달 이제 하락하니까 지금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찍고 이제 하락하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이제 분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비트코인 하나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 고점 찍고 내려가는 그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코인장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오늘도 이제 이 코스피가 3,5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9만 원을 오늘 터치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 코스피가 신고점을 넘을 때 비트코인이 뭐 하락을 했다라는 그 분석 가지고 똑같은 그 온체인 지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코스피가 신고점을 넘었다라는 얘기는 아직 신고점은 이제 넘은 것이지 이게 코스피의 신고점 최고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삼성전자로 말씀드렸죠. 그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 이 삼성전자의 가격이 74,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9만 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제목만 쭉 본 거였어요. 그죠? 지금 그 추세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꺾일 추세가 아니다. 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9만 원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올타임 하이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버블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는 이 올타임 하이 가격을 아직도 찍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어제 시작이 됐잖아요. 셧다운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다우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나스닥은 못 찍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흐름을 읽어야 된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니라 흐름을 읽고 베팅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찐 포모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버블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로 계속 말씀드린 것이 딱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버블 그 영역으로 찐 포모장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흐름을 읽어야 되는 시기지.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여기를 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 해야죠. 그때는. 근데 아직 이제 여기서 너물랑 말랑 하고 있는데 지금 리스크 관리 이거는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흐름을 읽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